자, 21번입니다. 위험성 평가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험을 제거하거나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위험성을 평가한다. 답은 2번이 답입니다. 자, 위험성 평가는 단순히 위험을 인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목적은 명확하게 두 가지입니다.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 요구 사항이기도 하며 재해 발생 후에 수습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는 인식에 근거합니다. 자, 22번입니다. 위험성 평가의 일반적인 순서는 무엇인가? 이거 좀 아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하긴 하죠. 자, 위험성 평가의 순서는요. 위험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대책 수립, 실행, 이게 뒤에 갔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자, 위험 요인을 파악한다. 그 말은 우회하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탐색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위험성을 결정한다. 그 말은 발생 가능성과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책을 수립한다. 이 말의 뜻은 위험을 제거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설계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에 실행 및 사후 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계획된 대책을 실행하고 효과를 점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3번입니다. 위험성 평가의 두 가지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자, 위험성은 보통 발생 가능성의 결과의 심각성의 조합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심각성과 빈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 심각한 화재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더라도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고위험으로 간주됩니다. 이 두 요소는 정량적 평가에서도 적용되며 리스크 매트릭스 작성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24번, 위험의 정의로 옳은 것은, 읽으면 답은 나오는 거죠. 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리스크, 위험의 정의는 특정 위험원이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과 그 심각성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가능성과 심각성의 조합이다. 즉 단순한 가능성만이 아닌 결과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위험은 수치적으로 평가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옳은 것은 사고 발생 가능성, 그 결과의 조합,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에 보면 다음 중 정성적 위험 평가 기법은 체크리스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정성적 기법은 주관적 판단이나 항목 점검 위주이며, 자, 수치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사전에 정해진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며 유해 요소, 유무만 판단합니다. 반면 FMEA, FTA, 그다음에 하조업은 자, 분석 과정에서 수치화 요소 또는 논리 분석이 포함되므로 정량적, 반정량적 기법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그래서 정성적 위험성 평가는 체크리스트가 되겠습니다. 26번에 위험성을 계산하는 공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제는 좀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빈도 곱하기 심각성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리스크라고 하는 거죠. 계산이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혹시나 여러분들은 좀 기억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자, 하조 기법은 무엇을 중심으로 분석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의 설계 변수와 가이드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하조업은 공정 위험성 분석 기법 중에 하나로 시스템 내 공정 변수에 워드를 결합하여 비정상 상태를 식별하는 그런 방식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스템 공정 내 변수라는 것은 유량, 압력, 온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변수에 가이드워드를 결합하는 거죠. 가이드워드라는 것은 지연,
또는 뭐 없음 또는 반대 이런 걸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상태를 식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공정 설계상의 결함이나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공정 설계 요소와 가이드 워드가 되겠습니다. 28번 FMEA에서 심각도의 의미가 무엇이냐? 심각도 잘 읽어보시면 답은 나오죠. 사고로 인한 영향의 크기를 우리 심각도라고 하는 거죠. 자, FMEA는 고장 유형을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자, 평가 요소 세 가지는 심각도, 그다음에 발생 가능성, 그다음에 탐지 가능성. 이 세 가지를 곱한 값, 이것을 우리는 RPN이라고 하는 거죠. 이 곱한 값을 통해 우선 관리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죠. 자, 29번 문제를 보면 다음 중 위험성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업이 새로 도입되거나 기존 작업이 변경될 때에는 새로운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평가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도 다음과 같은 경우 위험성 평가가 요구됩니다. 공정 변경, 그다음에 장비 도입, 사고 발생 후, 그다음에 정기 점검 주기 이런 경우에는 위험성 평가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위험성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은 그랬어요. 그래서 새로이 작업을 도입할 때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30번에 보면 위험 요소가 제거되지 않고 유지되는 상태를 무엇이라는가? 잔존 위험이라고 하는 거죠. 이 잔존 위험은 위험성 평가 및 통제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위험을 잔존 위험이라고 하는 거죠. 이 위험은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31번입니다. 자, 결과의 심각성이 가장 중요한 산업은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벌써 얼마나 심각한 일이 생길지 이해가 가시죠. 자, 원자력, 화학, 항공 등 이러한 산업들은 하나의 사고로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사고 가능성은 낮아도 심각성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자, 정량적 위험성 평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32번입니다. 수치화된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다. 정량적이라고 했으니까요. 정량적 평가는 통계 확률, 비용 편입 분석 등을 통해 위험 수준을 수치로 산정합니다. 예를 든다면 10,000건 중 1건 사고 발생, 그러면 0.01%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한 분석은 투자 우선순위 예상 책정에도 사용됩니다. 반면 정성적 평가는 직관, 경험, 기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정량적 위험성 평가의 특징이다 그랬으니까 수치화된 데이터 기반을 분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3번을 봅니다. 위험성 평가에서 허용 가능 수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위험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모든 위험을 100%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사회적 법적 기준 또는 조직 내부 기준에 따라 수용 가능한 위험 수준을 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AL, ARP 개념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최대한 낮추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허가 가능 수준이 의미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위험 수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4번 파울트 트리 애널리시스 했었는데 우리 아까 FTA라는 거 했었죠. 자, 이 FTA는 어떤 접근 방식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탑 이벤트 원하지 않는 결과에서 시작하여 그 원인을 단계적으로
롤리 게이트를 통해 분해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복잡한 노래 사고, 복잡한 사고 원인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시나리오 분석에도 유리한 것이 FTA는 그래서 하향식 접근을 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5번을 봅니다. 자, 위험성 평가에서 노출 빈도가 무엇이냐? 답이 나와 있어요. 노출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노출의 말이 들어가겠죠. 답 2번에 작업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횟수나 시간을 노출 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노출 빈도는 위험 요소에 접촉하거나 영향을 받는 빈도나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번 해당 기계를 작동시키는가, 그러면은 해당 유해 물질 취급 시간이 얼마 되는가 이렇게 결정이 나는 거죠. 평가 시 위험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JSA를 기본적인 절차가 아닌 것은 자, 업무 능력 평가는 아닌 거죠. JSA는 작업을 세부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실무적인 그런 분석입니다. 자, 업무 능력 평가는 인사 관리의 영역이지 위험성 평가 요소는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37번입니다. 자, 위험성 평가표 작성 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인원수는 사용되지 않겠습니다. 자, 문제를 다시 잘 보시면 위험성 평가표를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명, 위험 요소, 대책 및 조치사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위험성 평가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작업명, 유해 위험 요소, 발생 가능성 및 심각도, 기존 대책 및 추가 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인원수는 위험 결정에 참고될 수 있으나 필수 항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내용이 되셨나요? 자, 그래서 37번에 답은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인원수는 위험 결정 참고는 될 수 있지만 필수 항목은 아니라는 거. 자, 39번을 봅니다. 자, 다음 중 위험성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위험성 평가는 단순한 전문가의 판단이 아닌 현장 근로자, 관리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실제 작업자가 위험 요소를 더 정확히 알고 있죠. 따라서 전사적 참여가 핵심입니다. 외부 전문가의 독자적인 판단은 현장과 괴리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8번을 보게 된다면 위험성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외부 전문가만 독자적인 판단을 한다. 이 얘기는 완전히 잘못된 그런 것이 되겠죠.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 근로자의 참여와 협조, 체계적인 수립 절차. 자, 39번입니다. 다음 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위험성을 평가해야 할 상황은 장비 노후화가 되겠습니다. 장비가 노후되면 이전에는 없던 고장 가능성, 화재 위험 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없어도 반드시 변화한 경우, 즉 장비 변경, 그다음에 환경 변화, 법 개정 등은 위험성 평가, 재평가 요인이 됩니다. 40번 문제를 보면 위험성 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위험성 평가는 단지 문서 작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개선을 실행에 쓰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교육, 작업 지시서 개선, 그다음에 보호구 지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 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예방대책 수립 및 실행, 이것이 위험성 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특허소방안전관리자 7편 위험성 평가 기법 및 성능 위주 설계에서 첫 번째 장인 위험성 평가 기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성능 위주의 설계부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